발제에 앞서 제가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병천 보좌관님이 좀 많이 보완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장을 맡은 부분은 2019년 1216 대책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제가 어쨌든 이 챕터를 다 읽었을 때 이 책의 어떤 목적이 각각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들을 한 줄로 요약하는 내용들이었고 1216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읽었을 때는 결국은 본인이 거주할 진짜 살 집을 하나만 남겨두라 라는 게 1216 대책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 메시지에 여러 어떤 근거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157페이지에 보시면 17차례 부동산 대책을 집행한 18번째 대책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드는데요. 한 개는 일단 LTV를 완화한 부분. 그 전에 제가 대책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당시에 언론이 이걸 어떻게 보도했느냐, 핵심으로 꼽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용으로 나온 이렇게 표물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언론은 이 대책이 나오고 핵심 요건을 첫 번째가 15억 원 오타입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한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8구에서 18구,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세 번째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했다. 네 번째가 다주택자 양도세랑 중과세 6개월간을 배제했다. 이 네 가지를 포인트로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이 책에서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였었는데 첫 번째 내용에서도 가계대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었고요. 일단 LTV 부분을 강화를 하면서 기존에는 2017년 대책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의 LTV가 40%를 유지됐는데 이거를 이번 대책 12, 16 대책에서는 이를 차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이하 주택 경우는 LTV 40% 그리고 9억에서 15억 사이에는 LTV 20%를 차등 적용을 하면서 전체로 봤을 때는 LTV 32%를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15억,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하지 않고 또 실수요 요건 자체를 강화하는 식으로 계속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실제로 언론 보도가 많이 된 부분은 15억 이상 아파트 LTV를 아예 전면 금지한 거를 되게 크게 보도를 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이라이트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책을 넣은 게 1216 대책의 핵심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정책에서는 이거를 규제를 넣긴 했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그러니까 하나의 구멍이 생기면서 사실상 갭 투자를 막기 어려운 어떤 구멍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막으면서 실제로 갭 투자를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가 제가 이 1216 대책의 핵심이 본인이 직접 살 한 개의 주택만 빼고 전부 다 팔아라 이게 핵심으로 봤던 이유가 다주택자에게 매겨지는 보유세라든지 세금 비율이 많이 강화됐다는 점이 한 개만 남겨두고 전부 다 팔아라는 어떤 정부의 메시지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는 실소유자 기준을 엄청 강화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1주택자에게 주어진
장기 특별공제 80%를 분리했는데 이게 실거주자랑 개투자자를 분리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자는 이거를 해석을 했었고요. 실제로 1주택이라도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보유하고 있는 건지 혹은 이 주택에서 살고 있는 건지를 분리해서 공제를 적용을 하면서 실소유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좀 더 이 아파트를 팔아라는 압력을 좀 높이는 정책들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매도 압력을 높이는 정책 이렇게 하면서 다주택자가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고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서 어떤 최대 세금을 높이는데 물론 이 부분을 장기 유예를 하면서 근데 이게 지났더라고요. 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어쨌든 집을 팔아라는 압력을 높임으로써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어떤 탈출 기회를 줌으로써 매도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 정책이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언급했던 게 분양가 상한제 부활의 부분을 조금 다른 챕터로 꺼내서 설명을 해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때 분양가 상한제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도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이때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김현미 장관이 그때 국회에 와서 했던 얘기가 민간주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하면서 당시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관련 논평을 엄청 많이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때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뭐라고 하면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정하면 건설회사가 여기에 적정 이윤을 붙여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분양가를 일정 이상 못 넘도록 제한해 둔 제도라는 건데 결국은 그 이전에는 어느 지역에 이 아파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면 이 분양 가격 고품을 빼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 이거를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실히 넓힘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고, 두 번째가 저는 좀 뜻깊게 읽었던 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집값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 이전에 이 대출을 어떻게 대출을 받는 것도 규제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비용을 어디서 조달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이었는데 원래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가 투기 과열지구 이상의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쓰게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1216 대책에서는 전 지역에 적용을 하고 내용도 깐깐해지면서 사실상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이 비용을 주택을 살 때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해야 하는지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결국은 가족 간의 어떤 자금 대여라든지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얘기도 제 주변의 지인들이랑 한 번씩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가령 이제 대부분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고 결국 나머지 부분은 부모님한테 이거 빌리는 형식인데 이게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꾸준하게 이렇게 받아야지 한 번에 몇 억씩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에 몇백만 200만 원씩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내용이지라는 부분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대책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구나 약간 꼼수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 저자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는 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맞서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정부는 계속해서 그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할 거고 그리고 그 규제가 어느 정도 지금은 시장이 그것 때문에 풍선효과처럼 내가 뭐 초고가 아파트를 뭐 규제를 하면 9억에서 15억 그보다 싼 지역 혹은 싼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급이 되지만 사실상 이 부분 자체도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런 깐깐하게 작성을 하면서 그런 풍선 효과마저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 만큼 꼼꼼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많이 하는 상황이니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 맞서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가 말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6장에서는 그 뒤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그 뒤에 있는 부분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